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JTBC 국제부 유튜브 해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잘 지내셨죠? 우리 휴가 갔다 온 줄. 네. 오늘은 어떤 방송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도쿄 1,400만 인구의 도시죠. 그 세계 최대 경제권이 있는 곳이고 그 일본 수도 도쿄의 수장을 뽑는 도지사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선거도 분수령이라고 그러고 도쿄 도지사 선거도 주말이라고 그러고 아주 이번 주말이 뜨겁습니다. 선거에 무려 56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대요. 보통 많아야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10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되는데 여기 도쿄도지사 같은 경우는 56명이나 후보가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4년 전에는 22명이 등록을 했는데 2.5배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후보가 많아서 그런가 정말 요지경 선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사를 하나 쓰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정견 발표 관련해서 기사를 썼는데 굉장히 기행이 이어졌더라고요. 이제 후보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점도 있기도 한데 네. 일단 정경 발표가 이 용어가 좀 낯서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정견 발표가 뭐냐, 정견 방송이 뭐냐.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내가 왜 이 선거에 출마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바꾸도록 하겠다. 이제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도쿄도지사 정견 방송이라고 하면 이 도쿄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그러한 엄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일본 공영방송 NHK의 후보당 각 후보당 6분씩 방송이 되는데 그런데 기행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잠시만요. 흡사 예능 프로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사진을 보시면 복면가왕처럼 마스크를 쓰신 분도 나오고 조커 복장으로 이렇게 책상 위에 발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또 AI당에서 또 나왔어. 이분은 본인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 종이로 가리고 나온 분도 계시고. 이게 종이에요? 네네. 원고라고 써 있는데 네.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여성분 상의를 노출한 이러한 하다 못해서 이제 옷을 벗는 그러한 기행도 벌였습니다. 네, 놀라운 게 그 일본 NHK 공영방송에서 방영됐다는 점인데 그 일본법은 후보자가 유료로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문서를 배포하고 뭐 유세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금지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공평하게 경쟁을 시키겠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 공영방송 NHK에서 무료로 동등하게 방송 시간을 주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하신 대로 6분씩인 거죠. 이게 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이 NHK가 도쿄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시간표를 캡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이 됐는지 보면 주로 방송되는 시간대가 새벽 6시 때 그리고 밤 11시부터 한 3, 40분가량 이렇게 짤막하게 방송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TV를 안 보시는 시간에 이 정견 방송이 되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뭐 이렇게 NHK에 방영됐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어떻게 이게 보통 사전 녹화 형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송출되기 전에 뭐 방송사 우리만 해도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편집을 할 텐데 여기는 편집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막 실시간으로 다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공중파에서 그냥 다 내보낼 수 있다는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점이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선관위도 거르지 못하고 방송사도 공영방송사도 거르지 못했냐.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네. 정견 방송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담고 있는 게 일본 선거법 150조의 2항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이건데 타인이나 다른 정당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쳐서도 안 돼요. 그리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뭐 품위를 해치는 언행을 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앞서 그 보여드렸던 그러한 정견 방송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 선거 규정을 어겼느냐 아니었느냐를 좀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의 한 정치 컨설턴트가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걸 네. 좀 참고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정견 방송 중에 속옷 같은 옷만 남겨두고 상의를 벗은 이 여자 후보, 네, 여성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영상을 보면 이 후보가 이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네. 드디어 우리가 만났네. 내가 그 유명한 귀여운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정당명도 수상한데 귀여운 나의 정견 방송을 봐줘가 정당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명에서 느낄 수 있는 스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견 방송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후보가 나와서 그 자신의 뭐 정책적인 견해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의 혈액형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이렇게 막 시덥잖은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내가 너무 긴장돼서 더워 이제 손부채질을 하면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안 끊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삐 하면서 이제 이게 옷을 벗는 행위가 이 금지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미풍양속을 해쳤느냐 마느냐를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시면 이분이 옷을 벗더라도 가릴 건 다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남겨두고 속옷 같은 옷을 남겨두고 벗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탑 같은 걸 입었죠. 네. 그게 형법상 공공음란죄에 해당하느냐 그 정도의 노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게 이제 일본 정책 컨설턴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공공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노출을 보였기 때문에 150조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관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제 큰 종이로 얼굴을 가린 후보, 저 AI 후보 어땠어요? 그 정견 방송에서 소품을 사용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용한 소품은 원고란 말이죠. 네. 원고는 정견 방송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입이 가능한 원고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가렸으니 이 또한 문제가 될 게 없다. 아, 가리는 건 상관없다. 가리지 말라 이러한 규정도 없으니까요. 왜요? 해석을 그냥 다 맘대로 그냥 다 좋게 해석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조커 복장을 하고 그 책상 위에 의자를 올리거나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저 후보. 네. 이제 이분을 영상 또 보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또 책상에 앉아서 또 웃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벌여요. 그런데 150조 2에서 또 금지하는 이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품위를 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죠. 네. 근데 좀 관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량한 도덕을 해쳤다고 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또 카메라 가까이서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손바닥으로 펼쳐서 막 얘기를 해요. 네. 이 또한 문제될 게 없다. 카메라에 가까이 와서 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행위가 전혀 아니다. 지금 정말 절묘하게 캡처가 된 것 같은데 저 수화하시는 분 표정 보세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진짜 수화하시는 분들 보면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수화하시는 분들한테 봉급을 더 드려야 된다. 감정노동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진짜. 직업이다. 어떻게 정말 프로 의식이 느껴진다. 이러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뭐 금지 규정으로 걸을 수 있는 행위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게 작동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2016년이랑 2020년에는 묵음 처리된 방송이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묵음 처리를 한 건 아니고 일부 음성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삭제된 일부 음성은 성적인 표현을 굉장히 연발을 했대요. 이거는 또 심의 규정에 걸려서 이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화면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이 사진 이게 그 말씀하신 그 2020년 그때 이제 정견 방송에서 또 이제 코토 테루키 후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거 너무 정말 극혐인데 이분도 이제 우치노처럼 셔츠와 바지를 벗고 테이블에 앉았대요. 근데 정견 방송에서 이런 기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출마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선거 등록비 공탁금 뭐 이런 거 뭐 좀 돈을 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이거 보면 다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리고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면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 후보도 이 정도의 노출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긴 하죠. 2020년도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죠. 아무튼 그럴 것 같고 저도 이런 후보가 어떻게 출마할 수 있었느냐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공탁금이 없어서 이런 후보들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도쿄도지사 출마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300만 원. 우리 돈 한 2,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이제 서울시장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서울시장 후보 공탁금은 5천만 원이래요. 그것보다야 뭐 절반 가량의 금액이긴 한데 여전히 2,600만 원 비싼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효포를 일정 수준 이상 못 받으면 못 돌려받거든요. 이거 참 돈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게 다 고스란히 공중파 딴 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케이블 방송도 아니고 공중파를 탔다는 게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제 외신도 이 문제를 좀 이제 다뤘던데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3일에 쓴 기사인데요. 제목 보시면은 이제 도쿄도지사 선거가 이제 조크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장난치는 후보들로 가득하다, 뭐 농담하는 후보들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는데 그 블룸버그 통신은 소셜 미디어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거가 결국 바이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선거를 선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600만 원 내고 인지도 높여서 뭐 정계 진출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선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 7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선 뭐라고 했냐면 그 도쿄는 다른 46개 현이랑 비교해서 아까 언급한 대로 인구수가 1,4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산만 해도 16조 5천억엔이래요. 그러니까 스웨덴 국가 예산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 단위나 다름없어서 이 선거가 엄청 인기리에 치러지는 셈이래요.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그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경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07년도에 14명,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11명, 그 이듬해에는 9명, 2014년 16명, 2016년 2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56명이나 출마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냥 출마만 이렇게 해서 수가 늘어났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슈퍼크레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주족 출신이거든요. 그 도쿄도지사 선거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다가 결국은 미야자키 알려서 미야자키 시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유흥가에서 막 이랬던 사람이고 그거를 그냥 이제 막 노출을 했는데 결국은 당선이 돼요. 근데 결국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당선 무효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경향이 이제 계속 되니까 일본 사회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히라이 신지 도토리현 지사가 24일에 지방회의 연설에서 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도쿄 선거의 혼란은 민주주의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견 방송? 그래서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그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막 단 건데 이런 정치 관련한 방송은 선거와 무관한 발언을 할 때 그 방송을 금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삐 하든가 묵음 처리하든가 아니면 아예 잘라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송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외국인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도쿄도지사 선거라고 하면 진짜 엄중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너무 희화한다는 맞아요.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2,600만 원을 내고서 이러한 선거를 참여하는 이유 이게 돈벌이가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00만 원을 내긴 하지만 더 얻어들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실제로 또 돈을 벌 수도 있대요. 이게 논란이 된 게 선거 게시판인데요.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보시면 이게 자신에게 할당된 그 선거 포스터를 붙이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남들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게 그 공영방송 그 NHK에게 그 수신료를 주기 싫다고 해서 그 결성된 그러한 그 정당인데 이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내건 광고문인데 그러니까 돈을 당신이 내면 우리 선거 게시판 그 공간에 당신만의 포스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홍보 문구랑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22만 원 정도를 한 곳당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선거 게시판에 그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게 도쿄도 내에 14,000곳이 있대요. 이제 곱하기 하면 되죠. 곱하기 24, 또 곱하기 이제 22만 원 정도 하면은 전체 다 이제 다 팔렸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 4만 5천만 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30억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입 후보자 24명이 이제 공탁금인 7,200만 원을 내고도 훨씬 남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별별 포스터가 다 걸렸습니다. 뭐 개 사진도 걸리고 여성 나체 사진도 걸리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포스터도 걸리고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 현수막 거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포스터 걸리는 그 장소까지도 개인이 다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맞아요. 네, 이쯤 되면 선거 규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규정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규정을 또 뭘 포스터 하고 있냐면 뭐가 있냐면 이 역시 그 타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그리고 뭐 허위 사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제가 되어 있고 그것만 제외하면 선거 포스터를 또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할당되게 이 포스터 공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를 NHK당이라는 이 당이 악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듣는 생각이 뭐 그 선거법이 너무 좀 허술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비판만 할 수 있느냐? 그럼 금지 규정을 꼼꼼히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좀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이 정도는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갑자기 보니까 아까 봤던 어떤 기사가 또 떠오르는데 일본의 또 다른 어떤 후보가 자기 아이의 얼굴을 갖다 그냥 그 포스터에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이의 얼굴을 막 그거를 게재를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다.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그런 어이없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또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일본 경시청이 선거 포스터 게시판에 알몸 여성 사진을 게재한 남성 후보자에게 그 경고 조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적용한 혐의는 도민폐 방지 조례 위반 혐의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논란이 된 포스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문구랑 함께 그 여성의 주요 부위를 가린 사진이 첨부됐다고 해요. 아까 그 아이 사진을 그냥 함부로 하거나 여성의 알몸 사진을 그냥 게재하기도 하거나. 너무 심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너무 처벌 수위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경고로 끝낼 사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이제 결국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도 보급이 되고 했으니까 이제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한 정경 방송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안 보는 시간대에 방송하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전파 낭비할 게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예 녹화를 해서 뭔가 정제된 걸 이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녹화해서 정제된 걸 올린 건데 그 정제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이 있다는 그럼 정제를 좀 더 심의를 빡세게 해가지고 심의를 검열 같은 걸 좀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같거든요. 전 세계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분명히 여기만 괜찮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방송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방송사의 방송 시간을 빌린 거니까 그렇죠. 그 비용도 다 그 도쿄 도민의 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예산만 올해 3억 9천만 엔이 잡혔대요. 우리 돈 33억 3천만 원. 그 우리 돈도 아닌데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심은 방송사로서는 나쁘지 않은. 왜요? 그 순간 시청률이 확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죠. 품위를 해쳤잖아요. 우리의 방송사 이름을 걸고 나갔는데 이러한 품위를 해치는 방송이 나간다? 그럼 방송사의 그것도 네임밸류도 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럼 방송사가 뭔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 같기도 하네요. 이제 별별 후보들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요. 도쿄도지사 선거 짤막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권 자민당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계시는 걸 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도쿄도지사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대요.
지금 두 여성 후보의 빅매치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 지사가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 야당 입헌 민주당 지원으로 출마한 사이코 렌호 전 참의원 의원이 이제 2위로 이 후보를 이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고이케 지사가 앞서고 있고 렌호 전 참의원이 맹추격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니까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후보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런 두 후보가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고 나머지 54명이 그런 아까 농담 섞인 그런 후보자들이다라고 하면서 54명의 후보를 주목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를 찾아보는데 이제 도쿄도지사 선거 검색하는데 이분들의 소식은 사실 너무 안 들리고 이상한 후보들 앞서 정견 방송 그 이상한 후보들의 기행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점도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습니다. 전 조커도 진짜 특이한 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내일도 그렇죠? 찾아오신 내일도 있어요.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제가 내일 대유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방송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